안녕하십니까 여러분, K맨입니다. 자, 간만에 이제 약간 집중하는 그런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볼게요. 오늘은 산타크루즈 보여드릴게요. 앞에 반은 투싼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엔진 다르고 트랜스미션 다릅니다. 하지만 뭐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 산타크루즈만의 특징, 트럭이니까 트렁크 베드죠. 트럭 베드라고 하죠 보통. 중심부로 해서 그것만 보여드리겠다, 요약해서.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차하고 실질적인 경쟁 모델이 포드 매버릭이라는 트럭이잖아요. 매버릭과 이 차의 어떤 기능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산타크루즈가 매버릭보다 조금 성능적으로 나은 면이 바로 페일로드예요. 페일로드라는 것은 이 트렁크 베드에 짐 실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무게로 나타나는 용량. 근데 얘가 한 몇십 킬로? 네, 좀 무거워요. 자, 보면 뒤에 의자가 뒷바퀴하고 상당히 멀죠. 그러니까 뒤 시트의 등받이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딱 끝나는데, 이 서스펜션은 여기 있다란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뒷자리 공간을 줄이고 짐칸을 더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차는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라 모노코크 유니바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체가 프레임이란 말이죠. 바디온 프레임 차들은 크루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 별도,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짐칸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 안에 보면 지금 이렇게 검정색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얇은 철판 하나 되어 있는 게 끝이에요. 이 차 모양의 테두리는 프레임인데 거기에 얇은 철판 하나를 이렇게 붙인 거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저 검정색 플라스틱 저게 있는 게 답니다. 이쪽은 물론 살짝의 내장재와 열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 안에 살짝 내장재와 이 시트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저기 보면 뒤에 윈도우가 하나 있잖아요. 트럭에 있는. 근데 얘는 수동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엽니다. 그러니까 눌러서 이렇게 수동이다 보니까 운전할 때 열기는 상당히 불편해요. 뭐 거의 못 연다고 볼 수 있죠. 왜 이걸 자동으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썬루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썬루프 틸팅하고 주행 중에 이 뒷유리를 열면 정말 환기가 빨리 되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썬루프로 바로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썬루프를 열면 이런 틈새 이런 데서도 바람이 다 들어오죠. 예전 차보다는 확실히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압력 차이 때문에. 근데 주행 중에는 혼자 타고 있을 때는 거의 못 연다고 보면 되죠. 누가 있어도 앞자리에 타고 있으면 열기 힘들고, 뒷자리에 누가 타고 있어야 이렇게 열어줍니다. 아무튼 뭐 이건 여담이고. 그러니까 시트를 앞으로 밀수록 짐칸이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짐을 받치는 이 서스펜션이 최대한 짐 쪽으로 많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있는 것이 이 무게를 지탱하는데 아주 좋아요.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매버릭은 시트가 그래도 조금은 뒤로 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유니바디입니다. 그 대신 단점이, 그러다 보니 짐은 무겁게 실을 수 있지만 뒷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좁아요. 진짜. 지금 이거 제가 앉는 자리 위치 그대로거든요.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키가 183이고 못 앉아요 이거. 저는 못 앉습니다. 워낙 좁고 답답하고. 그래서 뒷자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경쟁 모델보다 짐을 조금 무겁게 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했네. 이 차를 혹시 구매 예정이신 분들 중에 넓은 뒷자리 공간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트 한번 보여드릴까? 그리고 뒷자리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당겨서 이렇게 들면 이렇게 의자가 들려요. 그리고 이 보면 밑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저분해. 아무튼 뭐 필요한 것들 여기에 뭐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을 만한 건 돼요. 그리고 저쪽에는 견인 잭이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잭이 있죠. 근데 이 공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트렁크 공간에 고정을 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트렁크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는 이렇게 볼게요. 트렁크는 깊이가 1.2m예요. 근데 1.2m인데 뭐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알루미늄 통이 뭐 거의 한 30cm 정도 안에서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조금만 높은 짐이라면 뭐 1m 채 안 되는 짐밖에 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요 뒤에 토너 커버 수납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공간, 이 토너 커버. 그래서 이 공간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요. 짐을 완벽히 못 실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그 견인잭을 조 안에 고정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차피 저 안에는 포기가 되는 공간이니까 저 안에 넣으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각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보면 수납 공간 있잖아요, 양쪽에. 요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여기에 이제 전원잭도 있어요. 전원잭도 있어, 110V. 아무튼 이쪽은 전원잭이 있으니까 이쪽 자리에 구멍을 좀 파거나 아니면 잭만 달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을 달아서 견인잭을 이쪽에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옮겨 달길 원하시면 어디에도 달할 수 있죠. 트렁크 공간이 일단 왜 문제냐? 아이고, 일단 저기 물이 있네. 아니, 여기 현대에서 광고하기를 이 트렁크 공간은 절대 물이 셀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난 주차해 놓았을 뿐인데 물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야, 아무리 톤업 커버가 좋아도 트렁크에는 물 무조건 들어와, 트럭은. 이럴 분들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현대에서 광고하기를 물 절대 안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저 알아봐야겠다. 여기 밑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그걸 눌러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아무튼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양쪽에 조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 위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세 군데가 동시에. 근데 조명이 없으면 저녁엔 정말 어두워요. 조명이 있어야 되고, 뭐 리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열면 바로 바닥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얼음 같은 거 채워놓고 뭐 아이스박스처럼 사용하다가 물 뺄 때 아니면 청소할 때 일로 다 물 빠지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의외로 그래도 좀 넓은 편이에요. 웬만한 거는 여기다 싣고 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 정말 좋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 뚜껑에 여기 보면 이렇게 배선이 들어와 있죠. 이게 스위치인데 열 때 차가 문이 잠겨 있으면 이것도 잠겨요. 그래서 차가 문이 잠겨 있으면 이렇게 아무래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땐 차 문을 열어야 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박스 하나를 넣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끝까지 안 들어가요. 높아서. 이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박스잖아요. 특히 북미에 계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근데 요거 하나, 여기 하나, 그 옆에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이스박스를 만약에 실는다 그러면 큰 거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짐칸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짐칸이 작으면 위로 쌓아야 되죠. 이렇게 위로 스트랩해서. 그래서 그런 스트랩할 공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있고 저 고리도 있고, 여기에도 이걸 파내서 고리를 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위로 싸고 다니면 되는데, 사실 고속도로 다닐 때 이럴 때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캠핑 가거나 이럴 때도 2인용은 충분히 여러 가지 커버가 될 것 같은데, 한 4명 이렇게 타고 동시에 캠핑 가서 이 차와 같이 즐긴다? 약간 빡셀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위에 루프렉을 달던가 뭐 이렇게 해서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해야 될 듯 합니다. 여기는 뭐 200파운드 이상 여기에 걸터 앉아도 견디고, 그리고 이제 토너 커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고리가 별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토너 커버도 이 모델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 기본이고요. 미국에서는 그 엔트리 레벨 말고는 이 토너 커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건이 뭐냐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되면 딱 락이 돼요. 양쪽에 락이 딱 되는데, 열 때는 요거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하면 끝까지 열리고, 자, 그리고 다시 당기면 이렇게 되는데 락 되면서 다시 이게 손잡이가 오죠. 그러면 얘를 잠글 수 없냐? 잠글 수 있죠. 여기 보면 요거를 90도로 이렇게 돌리면 뭐 아무래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테일게이트도 닫으면 완전 락이 되는 거예요. 손잡이도 아무래도 열리지 않고 잠금 장치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 문을 잠그면 이 테일게이트도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드 옆에 보면 이렇게 발로 밟고 올라가는 거 있는데 소프트로 열립니다. 그죠? 확 안 떨어지고. 제 높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밟고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흔적 보이시죠? 지금 현재 보면 이 안에가 되게 어둡잖아요. 뭐 밤엔 아예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운전선 옆에 보면 요 스위치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좀 전에 아까 여기 열었을 때 불 들어오는 것처럼 양쪽 불 들어오고 위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토너 커버가 닫혀 있을 때는 불이 들어와도 안쪽엔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보통 LED 라이트를 보조로 많이 답니다. 트렁크를 밤에 이용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얘도 문 잠가놓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꺼집니다. 참 이놈이 요물이에요. 짐을 실을 수 있는데 많이는 못 싣고, 5명이 탈 수 있는데 뒷사람 3명은 100% 불편하고, 아무튼 제 기준으로.
그런데 차는 또 재밌게 운전할 수 있어요. 트럭답지 않게. 뭐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뭐 엔진도 그렇고 잘 달리고 잘 서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얘는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한국 차잖아요. 그 기능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크루즈 기능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럭으로서의 가치는 얘가 좋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도시명, 그리고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자기가 꾸며서 이렇게 다니면 나름대로 또 트럭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올려서 자기가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견인 능력이 있어요. 얘도 5,000파운드 견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5,000파운드가 견인이 가능한 차는 견인골이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여기에 얘는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돈 주고 따로 달아야 돼. 근데 현대에서 달잖아요. 그럼 되게 비싸요. 여기서는 현대차가 외제차잖아요. 외제차라고 얘도. 그러니까 부품 이런 것들이 비싸요. 근데 캐나다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략 한 300불 정도에도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인터넷으로. 네, 그렇게 구해서 달면 되고, 야 그럼 다는데도 비용이 들지 않냐? 물론 혼자 못 다시는 분들은 비용이 드는데, 유튜브 보시면 이거 다는 방법 정말 간단히 나와 있어요. 공구 몇 개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건 단 하나, 누가 한 명이 도와줘야 되고, 머플러를 잠깐 떼야 됩니다. 근데 머플러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 머플러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검정색 고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띄면 돼요. 그리고 달고 다시 묶으면 되는, 그냥 자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볼트만 박으면 되는 거라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힘이 들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인거리만 달면 되는 게 아니라 전기선도 빼야 되죠. 근데 요 커버 띄면 여기에 4핀짜리 전기선이 나와 있어요. 4핀이라 하면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전기선인 거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데 7핀은 아시다시피 그 트레일러 브레이킹 시스템까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도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5,000파운드니까 어차피 5,000파운드니까 제가 있는 이곳 기준으로는 5,000파운드까지는 그 트레일러 브레이크 강제사항 아니거든요. 트레일러 5,000파운드긴 하지만 대략 한 2,000~3,000파운드까지 평소에 견인하실 거면 트레일러 브레이크 안 하시는 것도 괜찮고, 5,000파운드 풀로 하시려면 좀 귀찮더라도 트레일러 브레이크 하시는 게 좋아요.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하면 앞에 운전석 쪽에 유닛 하나를 달고, 그리고 여기에 7핀을 빼야 되는 뭐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견인고리를 달 때 꼭 현대 거, 뭐 현대 파트에서 파는, 현대 딜러십에서 파는 그것만 고집 안 하셔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건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오늘은 산타크루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뭐 뒷자리 공간이나 짐칸 공간이나 견인에 관련된 거 뭐 간단하면서 짧고 굵게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 최근에 제가 그 리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곧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